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토요일에 있는 프로토 총 7경기 준비를 해왔고요. K리그와 라리가 경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측에 있는 메모장 같은 경우에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승무패 확률이고요. 좌측에 있는 인플레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좋고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가입하실 때 추천인 띵크를 입력을 해주시면 많은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추천인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정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 대 대구의 경기, K리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정배당을 강원이 정배당을 받았죠. 배당에서의 확률은 국내에선 비슷하고 해외 배당에선 승과 패 쪽을 좀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좀 이변으로 무승부 쪽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 경기 강원이 대구 상대로 좀 약한 점, 상성에서 좀 밀리는 모습 때문에 무승부를 조금 중점을 좀 두고 있는 경기고요. 그리고 대구가 세징야가 없는 부분 때문에, 물론 최근에 세르지뉴라든지 아니면 츠바사의 복귀, 뭐 홍정훈, 정승원 이런 선수들이 복귀를 했고 에드가 역시 좀 복귀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징야 빼면은 거의 완전체에 가까운 그런 대구인데, 세징야가 없는 게 타격이 너무 크고 정상적인 몸 상태의 이 에드가였다면 세르지뉴가 그래도 남아있기 때문에 대구의 승도 조금 고려를 해봤겠지만, 일단은 에드가가 부상 복귀하고 나서 완전한 몸 상태는 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좀 강원 사이드의 경기로 보고 있고, 강원이 이기기에는 결정력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모습과 대구 상대로 좀 약했던 모습 때문에 저는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 2.5점 기준으로 언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득점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강원이야 원래 좀 결정력에 있어서 공격진에서 톱에 있어서는 좀, 물론 지난 경기 고무열 선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뭐 경기력이 완전히 좀 바뀌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뭐 경기력이 뭐 좋든 어쨌든 결과가 맞는 득점이 나오지 않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언더지 않을까. 대구 역시 에드가가 100% 컨디션은 아니기 때문에 언더 쪽을 보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강원의 핸디캡 패배, 대구의 풀앤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서울대 포항의 경기고요. 일단 이 경기는 인플레이 게임이나 해외 배당에서는 포항이 정배당을 받았지만 국내 배당에서는 FA서울이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일단 두 팀의 맞대결을 보면 포항이 좀 우세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비슷하고 해외 배당에선 승 쪽이지만 무와 패의 빈도도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좀 이변 쪽으로 좀 강하게 보고 있는 경기고요. 최근에 포항이 승리가 없는데 저는 이번 경기에서는 좀 승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포항이 송민규 선수가 복귀 예정이죠. 그래서 송민규 선수가 복귀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다행으로 생각을 하지만 신강훈 선수가 없는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정민강이나 뭐 권한규 선수가 또 우측 풀백을 쓰겠죠. 수비가 좀 불안한 부분이 있는 이런 포항. 반면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톱 자원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 박주영 선수의 출전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고, 좀 제로톱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홍준호 선수를 좀 톱으로 기용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항상 뭐 서울은 경기력이 좋더라도 좀 결정력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과 체력적으로는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선수들이 좀 중원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 역시 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변으로 FA서울의 패 쪽으로 좀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좀 언더가 정배인데 저는 역배로 좀 오버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버로 좀 바라보는 부분은 말씀드렸던 이 대구의
죄송합니다. 이 포항에 수비가 좀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 역시 좀 득점이 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있고, 포항 같은 경우에는 송민규가 복귀하면서 이제 타시 선수가 지난 경기도 좀 움직임은 저는 좋았다라고 판단을 해요. 타시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면 저는 이 경기는 좀 포항이 대승을 할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득점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수비도 좋다고 평가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서울의 좀 대패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좀 오버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좀 이변을 보고 있는 경기고, 저는 이변이라면 FE서울의 패 쪽을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FE서울의 핸디캡 패배, 그 포항의 풀앤승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성남대 강주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와 해외 둘 다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좀 무승부도 좀 가져가고 싶은 욕심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승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배당을 노리신다면 무승부를 가져가는 것도 저는 좋은 판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광주 같은 경우에는 중원에서의 인찬동, 그리고 전방에서의 엄원상, 그리고 또 김종우 선수가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한 점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성남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좋은 전적과 홈에서 좀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광주가 득점하기에는 말씀드렸던 이 결정 예정자를 봤을 때 좀 득점하기엔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입니다. 성남의 결정력도 좀 믿기 어렵고, 그리고 광주가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알렉스 선수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좀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남 역시 득점하기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좀 한 골 넣으면서 꾸역승을 좀 똥줄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성남의 승을 바라보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이 경기는 뭐 당연히 언더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언더를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두 팀의 경기력과 결정력, 득점력, 그리고 수비력을 봤을 때는 언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성남이 좀 똥줄승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남의 1점차 승리, 성남의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라리가 경기고요. 헤타페 대 카디스의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헤타페가 좀 생각보다 낮은 정배당이 책정이 됐습니다. 일단 카디스 상대로 좀 2연승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배당의 소확률이 좀 승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무승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면 헤타페가 홈에서 좋은 팀이긴 하지만 이런 경기력에 비해서는 결정력이 좀 아쉬운 점, 그리고 위나르 선수가 결정 예정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무승부도 좀 끌리는 경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헤타페가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좀 승리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저는 배당에서의 확률도 참고를 해서 헤타페의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웃긴 게, 저는 기준점이 1.5점인 거를 처음 봤어요. 기준점이 뭐 보통 2.5점이 기준점으로 많이 가져가고, 그리고 좀 오버가 예상되는 경기에는 좀 3.5점을 기준점으로 두는데 1.5점은 네, 이렇게 처음 봤는데, 그래서 뭐 1.5점이라서 기준점이 많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1.5점이면 뭐 1대1 무승부가 나면, 아니면 뭐 2대0이 나면 오버인데, 고민을 좀 많이 했지만 저는 언더 쪽으로, 그래도 언더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헤타페가 이길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있지만 0대0의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헤타페가 이기더라도 두 골을 넣기보다는 한 골 정도로 좀 간신히 이기는 경기가 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언오버는 뭐 기준점이 말도 안 되는 기준점이 나와서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가져가신다면 역배인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핸디캡 무승부 쪽으로 좀 1점 차의 승리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헤타페의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경기입니다. 일단은 네,
빌바오 대 알라베스의 경기고요. 일단 배당적인 확률은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좀 이 경기는 무승부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승부로 좀 바라보는 부분은 빌바오가 일단은 주중에 경기가 있었고 리그에 조금 더 집중하기보다는 다음 주에 있을 주말에 있을 컷 경기 결승전에 조금 더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라베스가 지금 강등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좀 동기부여가 굉장히 높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알라베스가 좀 연패가 긴 타이밍에서 이번 타이밍에 좀 끊기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변이라면 알라베스의 승을 가져가기에는 알라베스의 이런 경기력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빌바오도 말씀드렸던 로테이션 가능성 때문에 많은 득점을 하기에는 좀 동기부여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라베스는 동기부여 자체는 높아도 결정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 쪽으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빌바오의 핸디캡 패배, 알라베스의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부터는 이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24시간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새벽 경기라서 이 한글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이바르 대 레반테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비슷하고 해외 배당에선 승 쪽이지만 무승부와 패의 빈도도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좀 무승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는 레반테 쪽이긴 한데 레반테가 일단은 동기부여 자체가 없습니다. 리그에서도 안정적인 순위이기 때문에 크게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이고, 에이바르 같은 경우에 강등권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탈출에 대한 동기부여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이바르가 12경기째 승리가 없는 팀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레반테 상대로 좀 쉽게 이기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브리안 힐 선수가 출전 여부가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본다면 좀 무승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이 경기는 언더가 정배인데 개인적으로는 오버 쪽으로 역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를 좀 역배로 바라보는 부분은 일단은 두 팀 다 수비적으로는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들이 많은 팀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득점이 의외로 좀 많이 나오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레반테의 측면 공간들을 에이바르 역시 노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레반테 역시 에이바르의 수비를 생각을 해봤을 때 공격진은 좋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의외로 좀 득점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에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에이바르의 핸디캡 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레알 대 바르셀로나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와 해외 둘 다 승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레알이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도 있었고, 그리고 수비진에서의 이런 라모스와 바란의 결장 예정은 수비가 좀 불안한 모습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르셀로나가 원정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어쨌든 뭐 연승을 이어나가면서 6연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바르셀로나가 우세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알이 지금 바르셀로나 상대로 2연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3연승을 하기에는 좀 수비가 불안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알의 패를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경기는 좀 바르셀로나가 대승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일단 주중에 챔스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레알 마드리드고, 그리고 수비진에서의 라모스와 바란의 이 결장은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엘클라시코에서 라모스가 없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바르셀로나가 대승할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바르셀로나의 2점차 이상의 승리를 바라보고 레알의 핸디캡 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7경기 공유를 드렸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강원의 언더, 2번은 서울의 핸디캡 패배, 3번은 성남의 언더, 4번은 헤타페의 승리, 5번은 빌바오의 언더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6번은 에이바르의 핸디캡 패배, 7번은 레알의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7경기 중에서 제가 3개의 픽을 가져와 봤고요. 첫 번째 픽입니다.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픽이고 주력 픽입니다. 첫 번째는 FA 서울의 핸디캡 패배, 두 번째는 빌바오의 언더를 가져가면서 2.1배당을 책정을 받았고요. 우측의 인플레이 게임에선 동일한 경기를 가져갔었을 때 2.24배당으로 배당이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픽입니다. 부주력이긴 하지만 안전해 보이는 경기들로 가져와 봤고요. 첫 번째는 강원의 언더, 두 번째는 성남의 언더, 세 번째는 레알의 오버로 언오버 조합으로 가져와 봤고 3.5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배당이 더 높게 책정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픽입니다. 고배당 픽이고요. 위험 부담이 높기 때문에 저도 소액으로 가져가고 따라오신다면 소액으로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첫 번째는 강원의 무승부, 두 번째는 헤타페의 핸디캡 무승부, 세 번째는 에이바르의 무승부로 좀 무자비 형식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플레이 게임에서 배당이 높게 책정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3개의 픽을 공유를 드렸는데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조합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공유드렸던 픽들은 참고만 해주시고 앞서 보여드렸던 경기에 대한 예측들 중에서 좋아 보이는 예측들을 골라 가셔서 조합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요일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